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68명 발생하면서 지난 1월 8일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거리두기 단계와 증상 유무 관계없이 누구라도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세한 상황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89일 만에 최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를 보면 2주 후에는 하루 2,000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암울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신규 확진자가 668명, 그러니까 1월 8일 이후 최다를 기록했고요.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론 최근에 400명대 또는 300명에서 500명대를 보이다가 500명대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급속하게 600명대까지 도달을 했거든요. 예,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전국적으로 볼 때 전국이 모든 지역에서 2를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3차 유행 정점이었던 12월 중순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일부 분석에 따르면 2주 후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가 2,000명에 달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 재생산 지수가 전국 모든 지역에서 2를 넘어선 게 12월, 그러니까 3차 유행의 정점대였기 때문에 그거랑 비교하면 당시에는 1,200명 수준의 일일 신규 확진자를 기록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이 숫자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일부 예측하는 것처럼 2,000명까지는 일단은 물음표지만 적어도 1,200명에서 1,500명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여기에 또 최근에 어제 보면은 41명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또 추가가 됐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 이런 확산세는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여파도 물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가 본격화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심각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행 방역 기준이 이번 주말까지 유지됩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는 오는 9일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새로운 거리두기 시스템이 얼마 전에 좀 조정이 있었는데 물론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치상으로는 완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련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스템을 적용할 수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드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스템에는 변이 바이러스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이러한 요소들을 가미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 부분은 당장 이번 9일에 발표될 새로 거리두기 시스템에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좀 우리가 이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어도 한 단계씩은 강화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거리두기 시스템을 강화하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1, 2주 후에는 1,000명을 넘어서 1,500명, 많게는 2,000명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거리두기 강화와 함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일정 수준으로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물론 최근에는 한동안 70%를 유지하던 비율이 점점 줄고 오히려 비수도권에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네, 현재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효과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는 물론 있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일단 뭐 이러한 것보다는 실제로 이 전파자를 찾아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다만 현재 접촉에 의해서 확산되는 요 양상을 끊어야 되는 게 지금 수준에서는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 시스템 상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일단 격상을 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가 진단 키트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도는 떨어지더라도 접근성이 좋다라는 입장인데요.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접근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진단 키트를 적용을 하게 되면 보다 많은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를 찾는 데에는 일정 수준 효과는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런 긍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또 부정적인 부분을 함께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음성, 감염되었는데 진단키트상으로 음성이 나오게 되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안심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경각심 없이 다른 타인, 즉 대부분 이제 지인이나 가족들과의 접촉을 아무런 부담감 없이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족이나 지인 간 전파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가진단 키트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현 단계에서 자가진단 키트를 도입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위음성 결과로 인한 확산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은 백신 관련 질문입니다. 앞서 정부가 상반기까지 1,200만 명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겠다고 했는데 백신 수급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 가능할까요? 일단 상반기까지 1,200명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 100만 명 정도가 접종을 받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2분기 수급 현황을 보면 일단 도입이 확정된 백신이 화이자 한 315만 명분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460만 명분 정도로 도입이 확정됐고 합치면 한 800만 명분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100만 명 플러스 하면 900만 명분이고 나머지 한 300만 명분 정도는 지금 아직 도입이 확정되지 않고 노인되고 있는 얀센이라든가 모더나 백신 등이 도입이 일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표치인 1,200만 명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지만 국내 백신 도입 일정이 지연되면서 중국과 러시아 백신 도입 필요성도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직은 그 필요성이 크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얘기는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 그 중국이나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에는 과거 논란이 있었던 백신인 만큼 지금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현 단계에서 면밀하게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도입을 만약에 하게 된다라면 중국과 러시아 백신 이 백신들이 기존에 있는 다른 백신과 혼합돼서 공급이 되고 접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백신 선택권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네. 이 중국 백신이나 러시아 백신이 도입이 돼서 실제로 선택권 없이 접종이 이루어지게 되면 전체적인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어떤 수용성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 도입을 하는 부분은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입 여부를 떠나서 현 단계에서 일단 면밀한 검토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국민 수용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얀센 백신이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예방 효과도 입증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국내 상황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글쎄 얀센 백신은 현재 도입 물량이 600만 명분 정도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더군다나 유효성 자체도 실제로 66%, 그러니까 경미한 사례 포함하게 되면 66% 정도로 좀 낮은 수준이거든요.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남아공 바이러스를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57%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기존 바이러스가 66%고 남아공 바이러스가 57%니까 그 어떤 감소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이 57%라고 하는 효과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남아공 바이러스에 대해서 10% 정도의 예방 효과를 보인다라고 하는 만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비교해보면 물론 효과적이긴 하지만 예. 57%라고 하는 효과는 상당히 떨어지는 수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불완전한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러한 불완전한 예방 효과를 가진 백신은 실제로 트로이목마 효과, 그러니까 백신 접종자가 미접종자에게 전파를 시키는 그런 역효과 때문에 오히려 전파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요. 지금의 코로나19 기세를 꺾지 못한다면 4차 대유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세밀한 대책을 강구하고 또 국민은 경각심을 가져 더욱 철저하게 방역을 준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